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돈 되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심으로 오늘 발표한 이 인상안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고요. 사실상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없었습니다. 오른 만큼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게 사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신데,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책은 사실상 나오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오늘 나왔던 얘기를요,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심으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자, 가장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인상안이 발표가 됐어요. 이 전기료와 가스료,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이게 언론에 보면은 주택용 뭐 4인 가구 기준으로 뭐 가구가 얼마 더 올랐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주택용만 오른 줄 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나왔던 가스 뭐 전기요금은요, 먼저 전기요금 가볼게요. 주택용뿐만 아니라 산업용, 일반용, 교육용에도 동일하게 인상분이 적용돼요. 그 인상분은 좀 더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도 사실상 이제는 전기요금이 오르게 되는 겁니다. 다만 농사용은요, 한꺼번에 인상되면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그 인상분을 3년에 걸쳐서 3분의 1씩 나눠서 이제 반영하게 돼요. 얼마나 올랐는지는 좀 이따 보여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이게 팩트입니다. 가스요금 어떨까요? 이번에 전기요금, 오늘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하면서 가스요금도 같이 올렸거든요. 인상분도요, 가스요금 인상분도 주택용, 일반용 같이 적용돼요. 그러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도 같이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사실 부담스럽죠. 이게 그 주택용에서 쓰는 용량과 이제는 여러분께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은 쓰는 용량이 다르잖아요. 훨씬 더 많이 쓰시죠. 그리고 특히 이제는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냉장고를 끌 수가 없잖아요. 그럼 계속 돌아간다고, 이게 큰 대형 냉장고도. 그러니까 사실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팩트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좀 부담스럽죠 사실. 그럼 얼마나 오르냐 이거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실제 얼마나 올랐는지 쭉 가볼까요? 여기 보시면요, 전기 가스요금 얼마나 오르나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주택용 4인 가구 평균 기준으로 이제 본 거예요. 현행 요금보다 5.3% 인상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기요금 가볼게요. 전기요금 같은 경우가 한 63,570원 기존이, 그러다가 3,000원 정도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킬로와트 시당 8원 정도 올랐거든요. 8원 정도? 킬로와트 시당 8원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한 3,000원 정도 오르게 되는 거고, 가스요금 같은 경우는 메가줄인데 메가줄당 1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보통 4,400원 정도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에 보면은 뭐 총합해서 한 7,400원 정도 오른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현행보다 한 5.3% 오르게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이제는 그만큼 이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는 거죠. 이거는 물론 주택용 4인 가구 평균 기준입니다. 제가 봤을 땐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 더 오를 거라고 전 보거든요. 그래서 좀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오늘 발표했어요. 오늘부터, 그리고 내일부터 바로 적용이 됩니다. 내일부터. 그래서 이런 것 좀 아셔야 되겠고, 실제 16일부터 이제 전기 가스요금 인상이 되는데, 그 1분기에 13원 정도 이미 올린 부분이 있었어요. 전기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번에 이제 8원 올리는 거잖아요. 총 한다 그러면은 지금 보면 한 21원 정도 이제 오르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참 부담스럽죠. 앞으로 또 계속 올릴 수가 있어요. 지금 뭐 한전 입장에서는 51원 정도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뭐 3분기, 4분기 오를 수도 있는데, 근데 총선을 앞두다 보니까 과연 정부나 여당이 부담스러워서 뭐 올릴래나?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가봐야 알겠지만은 일단 2분기에는 8원 정도 올렸다는 거죠. 그리고 공공요금 계속 오르는 추세 있고, 사실상 이번 연도 마지막 인상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일단 올리기는 올려야 되는데, 왜냐면 한전하고 그 가스공사가 누적 적자가 너무 심합니다. 그러니까 올려야 될 타이밍에 못 올려갖고 지금 한꺼번에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하필 이제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 너무 어려울 때 이제 올라간다는 거죠. 지금 좀 이렇게 적응할 수 있는 단계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시죠? 난방비 같은 경우는 난방비 폭탄 맞았었죠. 그때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게 난방비 지원금, 이거 좀 소상공인 해야 된다. 근데 적용이 안 됐어요. 지원금 안 나왔습니다.
소상공인에 난방비 지원료 이런 거 안 나왔어요. 이번에 이제는 문제가 뭐예요? 난방이 아니라 냉방이죠, 냉방. 예, 에어컨, 전기료가 이제는 8원 정도 올라가니까 냉방이 문제예요. 이것도 요번에 폭탄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상 좀 소상공인 지원이 같이 발표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물론 정부가 발표는 했습니다. 근데 이미 아시는 분 계시지만 분할 납부 제도를 말했어요. 그러니까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원 정책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아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없다라고 본 이유가, 요번에 같이 발표된 게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분할 납부 제도를 이제 시행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전기요금의 경우 올해 한 6월에서 9월에 한시적으로 제공됩니다. 이 분할 납부 제도가 월 요금 50% 이상 납부하고 잔액을 최장 6개월간 분납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단 월 요금 50% 이상 하고 잔액을 6개월 동안 분납하는 제도가 이제는 들어온다는 거죠. 가스요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한 10월부터 이제 도입이 됩니다. 사실 이런 분납 제도는 지난 그 난방 가스요금 많이 올랐을 때 그때 나왔던 얘기도 하고요. 그게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하반기부터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올해 한 9월에서 9월 전교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는 분할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게 저는 글쎄요, 지원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차피 내야 될 거를 분납해서 나눠서 내는 것 뿐이다. 그래서 지금 오른 만큼의 진짜 영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 정말 영세하신 분들에게 좀 아쉬운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자, 소상공인 대상으로 한 에너지 절약 시설 설치 융자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소상공인 분들이 에너지 절약 시설을 새로 이제는 설치하게 되면 이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융자해 주는 거거든요. 이게 최소 신청 금액이 이제 폐지가 됩니다. 근데 정부가 이번에 같이 발표를 했지만 사실상 또 제가 없다 그랬잖아요. 이거 누구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에너지 절약 시설 설치하는 거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원래는 최소 금액이 있었는데 최소 금액 신청 금액을 2천만 원 이하로 제한했었는데 이게 이제는 제한 금액이 없어졌다는 거죠. 근데 에너지 절약 시설 설치가 누가 하겠냐고요? 많지 않죠. 뿌리 기업에 대한 고효율 설비 교체 지원금도 많지 않잖아요. 이거는 뭐 최대 2배로 준다고 하지만 사실 피부로 와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사실상 좀 기대를 했던 게 작년에 나왔던 이 정책이었어요, 사실. 이번에 이제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많이 오르니까 작년처럼 작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죠. 소상공인 요금 감면 신청이 있었어요. 그 전기요금. 그래서 설명해 드렸었는데 작년에 이게 뭐였냐면 전기요금 50% 최대 7만 원, 총 14만 원 한도로 요금 감면을 했던 제도였습니다. 이게 작년에 했었어요. 그러니까 2022년도 6월 30일까지가 접수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21년도 12월과 22년도 1월분 전기요금을 감면해 주는 거예요. 예. 이것만이라도 저는 쫑근슬쩍 기대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없습니다. 이거 작년 겁니다. 이거 또 이상한 사람들이 또 이런 작년 거 갖고 또 어그로 끈다고 이런 거 갖고 막 할 수도 있어요. 뭐 소상공인 요금 감면해 준다. 없습니다. 이번 연도에는. 지금 같이 발표 안 됐어요. 좀 아쉽습니다. 저는 2020년에 나왔던 요금 감면 지원 정책을 좀 기대했었는데 어차피 오늘 이제는 인상안 발표하고 했기 때문에 그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작년처럼 이런 게 조금 나와주지 않을까 했는데 아쉽게도 안 나왔습니다. 아마 이거 보시고 뭐야 작년에 이런 게 있었어 그러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작년에 이런 게 있었어? 최대 7만 원 돌려주는 게 있었어? 감면해주는 게 있었어? 아마 그러신 분들은 아마 최근에 구독하신 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작년에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소상공인 대상으로 해서 요금 감면을 해줬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안 됐다는 거죠. 그게 좀 아쉽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지금 안타깝죠. 제가 여기 쓴 것처럼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사실 지금 전기료 같은 경우, 가스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없는 것과 저는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나왔던 소상공인 지원 정책으로 해봤자 분납이니까 사실상 피부로 와닿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아쉽다. 그래서 선생님 걱정입니다. 지금 계속
전기료 가스 올라가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영업 환경이 좋지 않죠. 이게 뾰족한 지금 뭔가 나오진 않으니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버티셔야죠. 예, 일단은 버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일 방송 예고를 잠깐 해드리겠는데 그러니까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요, 그냥 혹시나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만약에 내일 갑자기 뭔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뭔가 이렇게 소상공인 자영업자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뭔가 지원합니다, 이런 정말로 이런 얘기가 없는 한 내일은 일단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예요. 이게 지금 5월달이죠.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날 달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번에 신고하는 금액에 따라서 또 건강보험료 달라지죠. 그리고 제가 매년 말씀드리지만 7월에 신청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자영업자분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제도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조정신청을 하셔서 뭐래요? 감면받을 수 있어요, 건강보험료를 미리. 예. 그러니까 종합소득세가 낮아지신 분들. 그래서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게 계속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지. 그러면 이거 작년에 혜택 받아서 막 몇만 원씩 내려가신 분들 꽤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몇만 원씩 내려서 미리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인하된 금액을. 그래서 요거 내일 특별한 일 없으면 요 내용을 여러분께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여러분 준비를 할 수 있겠죠. 내가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해야 되겠다, 이걸 좀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요런 거 특별한 일 없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도움은 되죠. 확실히 도움 되는데 약간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근데 여러분 공부하셔야 됩니다. 예,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 제가 내일 정말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거라도 이제는 아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죠? 그럼 큰 도움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말씀드리겠고, 만약에 솔직히 내일 방송 이거 안 하고 정부가 갑자기 뭔가 발표한다, 소상공인 지원 뭐 한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좋겠죠. 그럼 내일 이런 거 안 하고 그거 얘기하면 딱 좋겠다. 예, 그런 희망을 좀 걸어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아무튼 내일 방송하면서 또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의도 정보면은 경제적 자유를 위한 경제정보 스터디입니다. 어그로 안 끌고요. 바로 그냥 여러분께 도움되는 정보 바로 말씀드리죠. 자, 저는 이제 경제평론가고 이러한 방송에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여정 가족님들 남아 계시고요. 우리 또 인사하고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과 만나고 있죠. 그래서 하루라도 못 보면 괜히 어색하고, 그죠? 우리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는 여정 채널이고요. 오늘은 5월 15일이었습니다. 스승의 날이었고, 그래서 저 많은 제자들한테 문자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또 좋더라고요. 네, 제자들한테 이렇게 문자 오면 괜히 또 잘 살았구나, 내가 잘 하고 있구나라는 이제 생각이 들곤 합니다. 여러분 5월 15일 오늘 어떻게 보내셨나요? 여러분 더 건강하시고요.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 힘내십시오. 분명히 좋은 날이 다가옵니다. 지금 많이 어렵죠? 하지만 분명히 좋은 날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뭐 피로 와닿지 않지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생활 물가는 아직도 고물가 상태로 있지만 그래도 일단 기저적으로 물가가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은 보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위축은 뭐 당분간 계속 되겠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빠르게 또 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가 빨리 풀리기를 기대하고, 그럼 그 사이에 정부가 이제는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총선 다가오고 있습니다. 뭐 아직 1년이나 남았잖아요. 그랬을 수도 있는데 아시죠?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정치 쪽에서는 빨리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시그널이 좋은 소식이 저는 전해질 수 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 뭐 정부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치하신 분들이 소상공인 뭐 안 도와주셔서 안 도와주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길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여러분 같이 이렇게 좀 뭉쳐서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든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정보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도움을 못 되더라도
여러분 누군가는 여러분 편에서 또 누군가는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했고 계속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5월 15일 여러분과 같이 호흡하고 있습니다. 같이 숨을 쉬고 있고요.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쌓여 보이는 사람이 아니죠. 예. 같이 호흡하고 같이 살아있는 그 누구가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아이고야 인사 못했네요. 오늘 해야죠 참. 아유 그날 끝날 뻔했다. 자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